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 즉 이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도움을 우리가 업무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질환이나 어떤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 증상이나 뭐 행동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킨슨으로 인한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수축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연화장애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동을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 몸이 굳어가면서 낙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리 파킨슨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향후에 어떻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미리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뭐 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행동 증상이나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뭐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예전에는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하셨던 분들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노인의 어떤 특성 중에 네, 제가 조금 버벅거렸는데요. 네. 노인의 특성 중에 사고의 경직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현상에 대한 이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가 필수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현상에 대한 이해 아니면 예측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이제 주축을 해서 보시면은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요양보호 그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해만 하면 될 것이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 현상은 그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어떤 뭐 의료적인 뭐 신체적인 뭐 정신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났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실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관심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어떤 부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 대상자의 그 이해, 노인들의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때 이해가 가능하겠죠. 왜 자꾸 넘어지실까? 이런 부분들. 배후가 있는 어르신들은 계시면 될 텐데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하고 계시면 될 텐데 왜 자꾸 집으로 가신다고 하시나. 또 그런 분들은 또 막상 또 집에 가시면 또 집에서 또 집에 가야 된다고 또 하시는 그런 특성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또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요양원 적응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게 뭐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실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하려고 했는데, 특히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 선생님들 보시면 어떤 어르신들께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막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결국적으로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 심리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특성으로 보면 신체 구조 변화와 내부 기능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노인의 불안, 그렇죠. 뭔가 예전에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랑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잘 됐는데, 어떤 기계를 익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잘 안 되고, 어저께 뭐 금방금방 또 단기 기억장애 때문에 했던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늘 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노인은 불안 증상이 있게 되고, 또 욕구 불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심리적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의 행동과 적응력 등 신체, 사회적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노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느리다든지 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고집이 세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과연 이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냐 이런 부분으로만 판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노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는 만큼 이제 보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르신에 대해서 그 많은 이해가 있는 만큼 어르신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걸로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노인의 이제 신체적 특성, 그러니까 신체적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의 위축으로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어지고, 피하지방 감소로 전신이 마르고, 체중 감소, 주름이 많아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화가 있으시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화가 있으니까 주름이 생기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주름으로 인한 눌림으로 인해서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이물질이 세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제 냄새가 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뭐 주름을 펴서 닦아드린다든지 이런 이제 실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능력이 저하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출현하거나 이제 질병 발생 시 급격한 상황 변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잠재된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뭐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소소한 변화, 자그마한 변화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좀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보호자분들이 뭐 늘 그랬던 거니까 뭐 오직 갈 필요 있겠냐, 병원에 가도 뭐 특별한 건 없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잠재되어 있던 아주 그 위급한 그런 질환이 출현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에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소소한 부분들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가벼운 거라고 보호자가 말씀하셔서 가볍게 넘겼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도의적 책임,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비 능력의 저하인데요. 일상적인 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늘 하던 거 외에 가끔 가다가 했다든지 오랜만에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엘리베이터를 타신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거나 하실 때 상당히 이제 그 당황해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회복 능력의 저하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다른 합병증도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증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낙상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지만 이게 이제 변비가 대부분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한 뭐 90% 이상은 변비가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변비로 인해서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식사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뭐 후유증이 온다든지 다른 질환에 쉽게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증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 뭐 기침하고 감기가 폐렴으로 돼서 이 폐렴이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그 환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비율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르신들 실제 이제 보셨던 어르신들 찍은 건데요. 세포가 이제 노화되다 보니까 각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각질들이 많이 나오죠. 목욕을 하고도.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 로션을 꼭 발라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뭐 목욕을 할 때 또 강한 그런 소재의 어떤 거친 소재의 떼수건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손상이 되는 피부 그 깊숙이까지 상처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게 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뭐 지도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실제 어르신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젊으셨을 때 목욕을 하실 때 뭐 떼수건으로 이렇게 또 때가 나올 때까지 미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시원하게 하셨던 그 추억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어떤 이런 피부 손상을 우려해서 목욕을 좀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면 살살살 하면 이게 무슨 목욕이냐라고 해서 불만 사항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보호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모시고 이제 그 외출을 나가셔가지고 엄마 오랜만에 내가 엄마 등 때 좀 밀어줄게 하고 이제 미는데 계속 이제 때라고 생각하고 밀었는데 그건 이제 때가 아니라 각질 같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각질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요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심하게 이제 그 떼수건으로 민 거죠. 그래서 복귀를 하셨는데 복귀하시고 나서 다음날 선생님들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발견하고 봤더니 막 진물이 나고 막 상처가 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때를 좀 밀어드렸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후에 목욕탕에 가실 때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목욕을 좀 강하게 때를 밀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제 피부 손상이 우려돼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 오해를 해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각의 변화가 있는데
맛을 느끼는 세포수의 감소와 후각 기능의 저하로 이제 미각이 이제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짠맛은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껴지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입이 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입이 말랐으니 사탕 좀 달라 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제 침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쓴맛도 이제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서, 어르신들이 보면은 뭐 밥이 맛이 없다 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런 미각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뭐 야, 요양원에 밥이 맛이 없다, 주간보호센터 밥이 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보호자분들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미각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이제 짠맛이나 이런 것들 둔해져서 소금이나 짜게 해드려도 둔해진 것 때문에 더 짜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정말 기절할 정도로 짠데도 어르신들은 짜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강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충치, 치아 탈락, 이런 잘 맞지 않는 의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러한 불편감으로 음식을 씻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이 어르신의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잇몸이 상당히 달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틀니를 착용을 하셔도 틀니가 자꾸 이제 끈덕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틀니가 잘 안 맞으니까 틀니도 비싸고 하니까 빼고 그냥 죽으로 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틀니에 틀니용 이제 본드가 있습니다. 한 12시간 정도, 또 어떤 제품들은 뭐 한 2, 3일 정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틀니를 잇몸에 부착을 해 놓으면 저작하거나 할 때 불편함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책을 자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례관리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전문가들 집단들 가지고 이런 욕구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어떤 불편함이나 있을 때 안 된다라기보다는 한번 어떻게 해서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뭐 인간들에 있어서 식사할 때 소화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작을 해서 그래서 음식물을 파쇄하면서 입속에 있는 뭐 아밀라제 등 이런 소화 효소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켜서 위로 가고 대장으로 가고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본인이 저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틀니를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죽으로 가고, 죽도 안 된다 라고 하면 뭐 미음 정도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전혀 뭐 연화장애가 있다, 삼킴 기능에 문제가 있는 연화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뭐 콧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제 콧줄을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죠. 계시고, 또 치아가 이제 많이 탈락이 된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발치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어르신의 경우는 이제 구강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몸 전체가 목부터 허리 아래까지가 이제 큰 화상을 입으셔서 어떤 그런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신 분이라 뭐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안에 넣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셔서 양치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경우는 가글액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또 시도를 했는데, 이 가글액을 또 뱉지를 못하시고 다 삼켜버리셔서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글액을 또 다 드시면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가글을 안 해드릴 수는 없어서 물에 50%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했었던 적이 있는데, 또 그걸 희석을 하면 오히려 세균 번식이 돼서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생수로 정수기 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수로 그냥 하시고 그 물을 그냥 드셔도 괜찮은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타액과 유액 분비 저하입니다.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실제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L2B를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 중에 소화가 안 돼서 그 L2B 하시는 분들은 그 투여하기 전에 한번 뽑아봅니다. 그래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소화가 안 된 경우에는 그 경관식이 그대로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고 뭐 한 끼 양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투여하는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이런 게 이제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와상 어르신의 경우 소화 능력, 식욕 등의 저하로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환의 악화, 욕창 발생 가능성 증대, 치유 기관의 장기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그 영양 공급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뭐 영양 주기라든지 영양 보충을 위한 뭐 제품들, 이런 건강식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저작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 악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쉽고요.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르신의 변비약, 뭐 관장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굉장히 막 많이 요구들을 하시거든요. 관장해달라, 뭐 변비약 더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변비약을 드리면 안 드시고 모아놨다가 한 번에 드셔가지고 뭐 탈이 나셔서 이제 설사를 막 하셔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적절히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취침 전이나 기상 후 냉수를 마시거나 운동, 복부 마사지, 좌욕, 불쾌감 호소 시에 병원 진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약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 효과가 그 어르신들한테는 또 적용 가능해서, 또 지나치게 약물에 의존할 때는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당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드셔도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그런 뭐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와 관련된 그런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이 이제 뭐 와상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나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또 가능하면 좀 서 계실 수 있는 뭐 어떤 뭐 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구가 있다고 하면, 뭐 틸팅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서 계시게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능력의 저하와 관련해서 가스가 차고 이제 변비, 설사, 구토 증상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와 이제 순환기계의 변화가 있는데요. 폐포의 탄력성 저하로 인해서 폐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숨이 차는 경우들이 있고, 동맥경화 현상으로 인해서 혈압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혈압이 굉장히 등락을 뭐 아침 저녁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심해서 약물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이 혈압약 조절 이런 부분들에 또 예민하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들하고 좀 자주 이제 연계가 되어서 그 약물 조절 이런 부분들을 요양원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촉탁이라든지 주치와 좀 협조하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의료기관과 연계가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활동 감소와 신진대사 저하로 체열 생산이 감소돼서 체온이라든지 맥박수, 호흡 등이 감소되는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요양원에서 뭐 장판, 뭐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없죠. 또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전기장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장판 사용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뭐 집에서 10년 이상 장판을 써도 불 한 번 안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0년이 지나서 이제 노후화돼서 낡아서 이제 불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어르신들은 이제 불이 지금까지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그 어르신들 이제 체온 저하와 관련된 부분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돌방에 이제 그 온돌방이 있어서 거기서 바닥 난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바닥 난방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핫팩 같은 거, 핫팩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추위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경색 및 심장 기능 저하로 순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혈관 경색, 뭐 심장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근무했던 지금 여기 쌍용은 아니고 다른 요양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마사지하는 자원봉사자가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막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지 뭐 이렇게 하시나 건성으로 하시나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봉사자분 눈치를 채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심장이 굉장히 그 혈액이나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좀 FM대로 진행을 하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심장에 무리가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좀 그 마사지를 좀 약한 수준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내 분비물이 잘 생겨서 호흡기계 감염이 되기 쉽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래 배출이 잘 안 된다든지 해서 폐렴이나 이런 경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상 어르신의 경우 식사 후 일정 시간 눕도록 하고 시간 후에 눕도록 해서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해드리고 등 마사지 등을 시행해서 흡인성 폐렴, 입안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렴을 일으키는 게 이제 흡인성 폐렴이 되겠는데,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그 폐렴 구균 주사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폐렴을 유발하는 그런 구균을 예방하는 약이지 흡인성 폐렴까지 예방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제 폐렴 예방 접종을 하면 흡인성 폐렴까지 모든 폐렴이 다 예방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뭐 유사한 거는 뭐 독감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뭐 감기가 있다. 그런데 왜 감기가 걸렸냐? 이렇게 감기는 심한 독감, 심한 감기가 독감이다. 독한 감기 뭐 이렇게 해서 독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인데 같이 보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비전문가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베개형으로 되어 있는 안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르신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침대에 이렇게 이제 앉은 자세로 이제 계실 때 요 등에다가 안마기를 해서 한 20분 정도 안마기를 이제 작동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안마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이 자동 안마기를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안마를 마사지를 해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에 뭐 1:1 간병으로 개인 간병으로 할 경우에야 뭐 가능하겠지만, 요양원에서는 뭐 요양보호사 한 명당 뭐 4-5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 분만 뭐 마사지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요런 등 안마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안마를 해드리는데, 실제 연화장애 등이 있어서 그 식도로 문식물이 들어가서 폐렴에 잘 걸리는 어르신도 저희 좀 계신데, 요걸 계속 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뭐 병원에 가신 적은 몇 달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꼭 뭐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상당한 효과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이제 뭐 기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근골격계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척추 간판의 수축, 골량 감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등이 이렇게 이제 굽어 있다든지 하시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신장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뼈 골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현상들도 있고, 정상적인 골 조직이고, 이건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골 조직인데 굉장히 이제 숭숭숭숭 이제 구멍이 많이 나여 있죠. 그리고 굉장히 약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지시는 순간 바로 다 골절들.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골반, 대퇴부라든지 엉덩이뼈 골절들이 잘 일어나시는 이유가 이런 골다공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계신 어르신도 골다공증이 엄청 심하셔서 좀 누워 계셔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인지도 좋으시고, 거동도 가능하신데, 뭐, 누워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워커 같은, 보행기 같은 걸 이용해서, 넘어지시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가능하신데, 넘어지시면 큰일 나시는 그런 골다공증이 심해서, 어르신들이 계실 때에는, 이런 보행기라든지, 보행 보조 기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 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골 조직의 변화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고, 근력의 저하로 운동 능력이 감소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그래서 근력이 저하되니까 운동을 안 하시고, 운동을 안 하시니까 근력은 더 저하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와상 상태까지 가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좀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커진다 되어 있습니다. 생식 및 비뇨기계 변화를 보면 방광 기능이나 대뇌 기능 이런 부분들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뇨, 야간에 뭐 자주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기저귀를 하셨는데 자주 이제 빈뇨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넣으시다 보면 뭐 기저귀를 계속 갈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뭐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물이 한 300cc 뭐 내지는 내지는 뭐 200cc 정도까지는 카바가 되는 젤 형태로 해서 흡수가 돼서 손으로 만져도 손에 묻지 않을 정도로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속기저귀 이런 것들도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고, 요실금이라든지 야뇨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는 유방 위축과 질의 수축, 분비물 저하로 인해서 질 감염이 증가된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 착용하시는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회음부라든지 이런 청결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잘 걸리세요. 그래서 좀 물을 좀 많이 드셔서 소변으로 배출을 좀 많이 되셔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요로 감염이 걸리시는 분들은 또 역으로 물을 또 잘 안 드세요. 드시라고 해도 안 드시고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로 감염이 잘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양원에 계신 걸 알게 되면 요양원에서 물을 안 드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뭐 드려도 이제 안 드시니까. 근데 마치 요양원에서 케어를 부실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오해가 돼서 보호자들이 역으로 요양원에 와서 왜 물을 안 드렸냐라고 좀 항의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좀 안 드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을 좀 소량으로라도 자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호자에게는 드려도 좀 물을 좀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요로 감염의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서 어르신이 좀 물을 좀 잘 안 드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모시고 병원에 가는 요로 감염인데 요양원에서 뭐 물을 좀 안 드려서 그렇다라고 선생님이 혹시라도 얘기를 하면, 보호자가 그렇지 않아도 요양원에서도 잘 안 드셔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물을 좀 드시는 걸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요양원에서 케어를 잘못해서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오해는 받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간 관리자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문제에 대한 예방,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적절하게 잘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배뇨곤란과 배뇨시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서 기저귀 착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가 있으실 때는 비뇨기과
비뇨기과에 방문을 해서 이런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변화입니다.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이제 민감해진다. 그래서 목욕 후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외출 시에도 그렇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 뭐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이라든지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어르신 뭐 병원 외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말이라든지 뭐 신발 이런 부분들도 좀 뭐 외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고요.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뭐 휠체어라든지 침대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딪히실 때 쉽게 이제 멍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건강한 사람들은 표피가 이제 지방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충격 흡수가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쉽게 멍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에 이제 멍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마에 멍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호자들한테 조금 이제 멍이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됐다 라고 했을 때 사진을 찍어 가지고요 보호자한테 이제 보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좀 멍이 좀 커질 수 있다. 어르신들은 좀 쉽게 혈관이 흡수가 혈액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자꾸 이제 표피에서 있다 보니까 피하에서 출혈이 있어서 멍이 좀 커질 수 있다. 이것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진을 안 보내놓으면 굉장히 큰 뭐 노인 학대가 있었던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했을 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지금 여기 좀 커질 수 있는데 좀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살피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또 중요한 건 멍이 이렇게 또 커졌는데 이제 또 이게 호전되는 과정 속에서 이 멍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턱 있는 데까지 막 멍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서, 아니 예전에는 뭐 이마에 다쳤다 그러더니 왜 턱은 왜 다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멍이 지금 이마에 들었는데 이제 커지고 이제 점점 내려와서 눈 있는 데 부분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여기는 왜 다쳤냐라는 얘기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미리 보호자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뭐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목욕 후에 로션이나 오일 등으로 건조를 예방해야 되고요. 접촉성 피부염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해서 뭐 피부 건조증 이런 걸로 해서 피부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피부가 얇아 쉽게 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봉합이 이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마데카스를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마데카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요거를 그냥 꼬득꼬득하게 이제 건조시켜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치시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다치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각 이런 부분들도 이제 둔화되지고요.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이 이제 늘어지고 이중턱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질환에도 좀 신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발톱이나 손톱 이런 것들이 견고해지고 이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일반 발톱깎이라든지 손톱깎이로는 잘 안 깎여서 니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품을 발톱깎이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욕창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치료가 되는 게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쉽게 또 낫지도 않고, 또 재발도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익 있게 조심해야 되고요.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또 이제 검버섯 등이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과 자극 반응성이 저하로 신체 활동이 감소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욕창이 잘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장판 같은 거, 전기장판 같은 거 사용하실 경우에 저온 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면서 뭐 거동은 하시는 분인데 거동 가능하신 분이 어떻게 욕창이 발생을 어떤 상처가 나면 욕창으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온 화상입니다. 이게 장판이 있는데 여기 어르신이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열이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면서 여기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장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어르신이 뭐 뒤척이거나 해서 열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꼼짝하고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 여기 이제 열이 발생하죠. 그럼 이제 화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피부도 또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 일단 기억하시고 또 감각 기능, 시각이나 청각, 미각, 후각 등이 또 둔화됩니다. 정서의 조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쵸.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어르신이 성격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신경계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낮 시간 동안에 좀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리적 특성, 감각, 지각, 정신기능의 변화 부분을 살펴보면 노화로 인하여 신체 기능이 퇴화되고 성격도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온순하고 그러셨던 어르신들도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하시는 부분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실 때 뭐 상대방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말씀하셔서 좀 말씀을 좀 격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도 젊은이들에 비하여 노인들은 더 노여워하고 서러워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서운해 하시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나이 들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그런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엄마가 너무 잘 삐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잘 알아둬서 노인과 대화를 나눌 때 서운해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좀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감각기능의 변화, 시각,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근거리 물체, 식별 잘 못하며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년기의 감각기능 변화를 보면은 시각, 수정체 조절이 약해져서 근거리, 물체 식별이 잘 못하고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저하돼서 실명에 이르는 녹내장 질환도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 저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중에도 녹내장 때문에 실명하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밝은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전기세 때문에 불을 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밝은 게 어르신들한테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전기세 옛날 우리는 어르신들은 이제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끄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켜놓는 게 좋겠죠. 청각, 소리의 고저, 이런 강도에 대한 감지 능력이 큰 변화가 없다. 청각은. 그래서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50세 이후에 두드러지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각이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보청기를 쓰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청기에 배터리라든지 전원 스위치가 잘 켜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 보청기 차고 계신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게 떨어지면은 보청기를 차고 계셔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 보청기 착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여유분을 좀 많이 좀 보호자분들께 구매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바로바로 이제 갈아드리기도 이제 합니다. 미각입니다.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은 이제 약화되지만 70세 이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노인이 일반적으로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약하므로 조미료를 많이 넣는 음식을 좋아하고 단맛보다는 시큰한 음식을 더 이제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각입니다.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게 이제 후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촉각입니다. 미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이거 좀 맛을 좀 느끼시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음식을 좀 맛나게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해서 좀 보기 좋게 해서 좀 식욕을 좀 돋궈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촉각입니다.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민감성은 대체로 45세경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현저히 감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쉽게 접촉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의 지각 및 정신기능의 변화입니다.
우울증 경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적 경향은 노년기 전반에 걸쳐서 증가된다.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경제 능력의 약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이런 것 등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성의 증가입니다. 노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침소봉대를 한다든지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뭐 오해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르신들끼리 주간보호센터에 다투시면서 욕을 하셨는데 뭐 직원이 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해가 돼서 보호자분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동성 증가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과하게 어르신들을 뭐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뭐 노인 학대 뭐 이런 것들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막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이 좀 과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고 제가 격하게까지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 책임자들이 참 오해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고 뭐 빚은 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절하게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목은 옮기면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새로운 환경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노인의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이제 처음에 요양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환경이 이제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익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어르신들은 원래부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원을 뭐 여기저기 이제 옮겨 다니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고의 경직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직성 때문에 가족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상황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보호자분이 이제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명절 때에 그 시댁에 이제 갔는데, 시댁 어르신들이 이제 편찮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좀 해드려야 될 게 많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늦게 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좀 그 저녁 식사 내가 얼른 와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해드려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시댁에서 좀 머무를 시간이 길어졌고, 또 명절이다 보니까 또 차가 막혀서 좀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 얘기를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줬던 어머니가 그거는 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막 서운해하기만 하고, 본인은 시댁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또 장거리 또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거를 이해해 주셨던 엄마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나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했다. 그래서 너무 뭐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매에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런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이제 경직성의 증가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정확성을 중요시하고 심리적, 신체적 기능 쇠퇴가 되고요. 결정, 판단, 이런 부분들이 자신감 등이 쇠퇴가 됩니다. 이게 결정장애, 판단, 이해력,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저하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경제적 능력의 쇠퇴로 인해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뇌기능의 감퇴로 인한 정신적 의존성이 좀 증가가 됩니다.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고 하니까 보호자와의 괴리로 인한 사회적 의존성이 또 증가가 되게 되고, 잔존 능력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주의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애착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해오던 친숙한 물건이나 노인들로 하여금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마음의 안락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숙한 그런 사물들이 그래서 정서적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농이라든지 뭐 이런 사용했던 물건들이 굉장히 이제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사용하셨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너무 큰 것들은 안 되겠지만 또 일부 이렇게 가져오셔서 어르신 생활실에 좀 해놓으면 친숙함 때문에 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은 어르신의 심리적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친숙한 물건을 통해 변화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사회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인데요. 직업을 상실하고 경제적 빈곤, 그래서 퇴직과 동시에 소득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빈곤과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노후에 대한 준비보다는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사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는 어떤 노인의 어떤 그 부양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우자와 친족의 상실, 자녀의 결혼 이런 걸로 통해서 배우자나 친구 등 주변인과의 사별이 있어서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극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 어르신의 경우는 가장의 자리를 아들에게 인계함에 따른 고독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고, 여자 어르신의 경우는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 같은 그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후군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노후에 대한 초조와 불안감 이런 것들, 허무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어르신 질병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내용은 뭐 의사 협회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의사 전문 잡지를 보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질병의 표현이 감춰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은 이제 만성질환이고 그 복합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게 되는데, 다른 질병은, 하나의 질병이 다른 질병을 표현을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과 혈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뭐 외출이라든지 뭐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협심증이라는 거는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흉통이 있어야 되는데 흉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협심증의 어떤 발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아주 심해야만 그때서야 이제 자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혈축증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질병의 표현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미소한 미비한 그 작은 그런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예민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질환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표현이 다르다. 질병들이 또 다른 질병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병이 가지고 있는 환자가 요로 감염에 걸렸을 때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표현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 때문에 이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급작스럽게 빠지는,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을 놓쳐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다발성 질병의 공존은 노인에 있어서 질병의 표현을 변화시킨다.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고요.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질병이 공존할 때, 한 가지 질병을 치료할 때 공존하는 또 다른 질병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수의 공존하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 환자의 이와 같은 질병과 치료의 상호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이제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이 이제 그 축적이 됩니다. 신장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배출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장에 약물이 쌓여서 소량으로도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약 같은 부분들이 또 그 드시는 약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질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임상적 문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약물 치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프로프라놀름과 같은 베타 차단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혈압제로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항고혈압제로는 좋지만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질병마다 복용하는 약들이 다른 질환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약물이 어떻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병원에 모시고 갈 때 저희는 처방전을 꼭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약물이 과하다 되지 않도록, 그래서 처방 받을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과에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뭐 안과를 가셔야 된다. 그러면 이 안과에 갈 때 이제 내과 처방전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할 때 예를 들면 기존에 진통제랑 뭐 소화제 같은 게 이미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처방하는 약은 아니지만 이미 복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과 약을 처방할 때 기존에 들어가는 뭐 그런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소화제 같은 거는 빼고 제가 처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뭐 소화제나 뭐 진통제 같은 게 중복 처방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도 적용을 하고 신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병원에 모시고 갈 때는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들에 대한 정보를 의사선생님한테, 진료보는 의사선생님한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질병들이 또 이제 다른 질병의 병리학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질병들이 다른 질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예를 들면 왼쪽 다리에 이제 관절염이 있는데 오른쪽 다리에 염자가 발생했을 때, 염자로 인해서 관절염이 있는 왼쪽 다리에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관절염이 좀 악화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때 다른 부분들을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증상이 다른 질병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이제 흔한 게 이제 우울증이 그 치매로 오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치매와 이제 공존하게 되면서 치매나 우울증이 발현되지 않는 것처럼 오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당뇨로 인한 것, 뭐 혈압 상승이나 혈압 저하, 저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유사하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질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 수치를 봤을 때도 혈액 검사 상으로는 정상 범위에 있어도 실제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타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검사 정상 범위 안에 들어서 정상이라고 오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병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좀 주의 깊게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병들이 폭포상 효과를 초래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질병이 폭포 같은 경우에는 흐르다가 낭떠러지가 있더라도 폭포로 해서 계속 이 물이 이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변비로 인해서 비활동성에 의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이제 누워 있거나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비가 발생했을 때
노인이 이제 변비로 복부 불쾌감, 식욕부진, 뭐 구토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수분이 섭취되지 않으면 경도에 뭐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탈수는 또 증상을 동반하는 또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각한 낙상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면 이제 탈수 현상이 나타나고, 이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 이것도 이제 낙상을 공부할 때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앉아있다 일어날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핑 도는 그런 증상들,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인데,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변비가 있는데 변비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분이나 이런 것들 탈수 현상이 있고, 또 새벽에 화장실을 가셨다가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서 낙상이 돼서 뭐 대퇴부라든지 엉덩이뼈 골절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와상으로 누워 계시다 보면은 뭐 흡입성 폐렴이 걸릴 수도 있고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면 그 혈관에 문제가 되는 폐혈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비로 출발했던 것이 낙상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쭉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폭포같이 이어진다.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기한 폭포상 사건 발생은 흔한 기전들을 미리 이해한다면 심각한 사건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